hackers.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참인 것을 묻고 있죠. 도서관이 없는 대학에는 서점이 없다. 항상 참인 것을 찾으란 얘기는 대우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서점이 있으면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번입니다. 밑줄진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얘예요. 두 번째 문장. 왜 그럴까? 도식화 시켜보죠. 첫 번째 문장.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문장. 넘어가고 세 번째 문장을 먼저 볼게요.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도식화를 해봐야 되는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만 명예에 집착한다. 자,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명예에 집착한다. 어디가 정권이고 어디가 후권일까? 화살표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뭐뭐 일대에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야죠. 명예에 집착한다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1, 2, 3, 4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거 답을 찾을 때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라고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번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답이 2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런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빨리 찾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명제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나마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 문장에 어디에 있어요? 앞쪽에 있죠. 그럼 이걸 앞쪽으로 보내려면 그나마 대우를 취하는 게 앞쪽으로 보내는 방법인데 얘를 대우를 취하면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명예에 집착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명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1번은 최소한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워내는 거예요. 자, 2번 보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자, 생각이 깊으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네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요거 대우를 취하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로 연결이 되네요.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면 여기죠.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3, 4번도 볼까요? 3, 4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있어요. 여기에. 그죠? 근데 쭉 가보니까 생각 깊은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여기는 명예에 집착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예 틀렸네요. 얘는. 시작할 수 있긴 하지만 결론이 틀려 있으니까. 4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없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네요. 어쨌든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뭐 일대만이 나오면 얘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 요거에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이었고요. 다음 문제 하나 볼까요? 3번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도식화해 보면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마를 잘하지 못하고 독서도 잘하지 못한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마를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독서도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문장.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한다.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한다. 세 번째.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영도 잘하지 못한다. 네 번째. 승마를 잘하는 사람은 독서도 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구분을 할 수가, 그러니까 얘를 분리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하나씩으로만 연결되는 문장이지만 얘는 엔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분리가 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승마를 잘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마를 잘하지 못한다. 라는 문장과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서를 잘하지 못한다.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두 개로 얘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얘는 뒤에 엔드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죠?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제 이 5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5어로 돼 있다면 그러면 이건 분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다시 답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기억부터 볼까요?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한다.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얘 대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죠. 그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토론을 잘하겠네요. 그죠? 수영을 잘하면 토론을 잘하니까. 토론을 잘하면 피아노 연주도 잘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니은 보죠.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 못하고 수영도 잘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아주 첫 시간에 했던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합점 명제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한번 적어 볼게요.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영도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명제가 다 맞아야지만 이 말은 맞는 겁니다. 자,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지 못하나요? 그건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도 바로 나오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아요. 참이에요. 근데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 못하나요? 이거는 피아노 연주라는 말이 그나마 여기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 못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아노 연주를 잘한다로 끝나고 있죠. 하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 못하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 하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는 참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참일까요? 잘 모르는 걸까요?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엔드로 연결된 문장은 둘 다 맞아야만 맞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봤었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창문 여는 거 그거 있잖아요. 바람 불고 나무가 흔들린다. 둘 다 흔들려야지만,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나무가 흔들려야지만 그 말이 맞는 거지. 나머지 경우에는 다 참이 아니었잖아요. 이 경우도 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승마도 잘한다. 자, 승마를 잘한다라고 끝나는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승마는 여기하고 여기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승마를 잘한다로 끝나는 문장은 아니에요. 얘는 승마를 잘하지 못한다로 끝났고 얘도 뒤로 보내면 승마를 잘하지 못한다로 끝날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리을. 승마를 잘하는 사람은 수영도 잘한다. 요거 그냥 대우죠. 승마를 잘하면 수영도 잘한다. 그죠? 얘는 맞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된다 이거죠.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명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이론으로서 기본 명제하고 조건 명제를 살펴봤는데요. 아, 조건 명제를 보니까 그냥 대우만 알면 되겠지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해서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다음 강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대우를 취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 기호화시키는데 그래 좀 이렇게 내가 착각했다고 치자. 이제 앞으로는 뭐뭐 일대만이 나오면 기호화 제대로 시킬 수 있어.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보낼 수 있어. 혹은 분리를 내가 그동안 못했다고 치자. 그래 그럼 이제는 분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조건 명제로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 명제로 문제를 풀리는 것들은 지금까지 얘기로만 들었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삼성 문제는 이 G사트는 조건 명제로만 문제가 풀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명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책상은 빨간색이다. 자, 요 명제가 이제 문장 중간에 딱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이런 명제가 들어갔을 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공부가 된 거예요. 이 명제가 나왔을 때 이거 그냥 대우로 풀면 되겠네.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틀린 겁니다. 이 명제의 대우가 어떻게 될까요? 이 명제의 대우가 궁금하시면 요 다음 강으로 넘어오십시오. 해서 이 명제를 풀어내는 방법까지 해서 이런 명제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들어갔을 때 문제풀이법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자, 됐죠? 해서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론 강의 두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뵐게요.